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투기입니다. 김입니다. 네, 결의 두 변호사의 기가 막힌 전략회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 오랜만인 것 네, 왜 오랜만이죠? 제가 좀 바빴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걸로 구성했죠. 네. 예, 잘 안 하시는 것들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자, 재밌는 거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변님께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변호사가 오변님은 11년 차, 저는 10년 차인데요. 변호사가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이렇게 더 정중해지는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감정인? 네,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네, 맞아요. 감정인인데요. 전연차일 때는 사실, 뭐, 감정 오시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갔었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감정인께 잘해야 되는구나. 그쵸. 네, 네. 감정 결과가 잘 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뭔지부터 가야겠죠? 오백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뭐, 법원이 모르는 걸 잘 아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 진짜 한 문장으로, 그죠? 네. 네, 정답이에요. 너무 정답이 허무하게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판사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지 뭐 건축이나 뭐 신체 뭐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땅 시가가 얼마인지 뭐 땅 경계가 어디인지 이런 걸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감정을 의뢰하는 거. 필적 감정도 하고요. 의사분들한테 신체 장애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의뢰하기도 하고, 치과에 대한 부분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건 상당수에 감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더 이상 입증할 만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감정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했던 제일 특이했던 감정은 이 문서가 몇 년도에 작성되었던 문서인가, 이걸 감정을 의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법 얼추 비슷하게 확인이 네.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오 변호사님 감정을 상당히 결과를 많이 기다리죠. 그렇죠. 네. 감정서가 사실상 판결문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니까요. 판사님도 어쨌든 전문가가 판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 부분 참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이면 그 사건의 감정 결과 나온 하자대금의 정도, 그다음에 뭐 시가감정이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거의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과가 이상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쉽지 그래도 뭐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단호하시죠. 근데 단호하신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진짜 싸움은 감정 후가, 결과가 아니라 사실 감정 전에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감정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잘하고 감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어긋나면 답도 좀 약간 저희가 원하는 거랑 다른 답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나온 답을 되돌리는 건 매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감정인이 이제 현장에 가실 때 저희 쪽에서 사실 변호사가 꼭 나가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뭐 저희 사무장님이 대신 가신다든지 아니면 의뢰인이 꼭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직접 간다든지 해서 꼭 입회해서 현장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감정인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인에게 보낼 자료부터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질문지와 딱 떨어지게 보시기에 편한 네. 감정서를 보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정중해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정인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봤지만 이게 그 감정이 존중하는 마음, 네, 존중의 마음, 공경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감정, 그러니까 다시 감정 신청하면 되지. 이거 왜 잘 안 되죠? 법원이 일단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뭔가 명백하게 잘못이 되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는 한 제 감정은 잘 안 받아주고요. 대신 사실조회나 보완감정 신청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서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낼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요, 그죠? 그쵸. 여기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뭐 답변해달라라고 쓰지 않고 그냥 감정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만 쓰면 안 바뀌어주죠. 네. 감정인도 어차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인이 기존에 보냈던 감정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틈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오시면서 저희 감정 받은 거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통상 사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법원의 자료로 쓰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참고 자료로만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감정서를 받아뒀다고 해서 이게 또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해서 이게 소송에 유리하게 쓰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절대적이진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시 재판을 통해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2배로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용, 네. 감정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일하는 현실 같은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제주는 지역사회가 좀 좁잖아요. 감정인과 감정을 받을 당사자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내 타 지역, 그러니까 저희는 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육지에 감정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육지에서 감정인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죠? 그렇죠. 네. 비행기 비용이 추가되고요. 네. 맞아요. 일단 출장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정을 신청하면 일단 신청한 사람이 그 비용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기면 소송 비용으로 상대방한테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큰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속가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우리가 감정까지 하면서 이 소송을 진행할지도 사실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감정이 전략의 변수가 아니라 소송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정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 임대인이 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 소유의 건물에서 제가 사무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소유의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제가 헌법소원이나 제가 하려고 이런법률 했죠. 심판이나 해보려고 했는데 그 감정 비용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권리금 산정도 감정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예. 감정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산정이 네.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권리금 감정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제가 권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정 비용도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변님이 이제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감정 비용이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변호사 비용보다 더 나올 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건 없이 감정 이야기만 해봤는데 어땠어요? 개별 사건 다루는 것보다 좀 더 무거운 주제네요. 감정이 소송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럼 오늘 오변님 한 줄 요약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정은 결과에서 다투면 늦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착실히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언제나처럼 완벽하시죠. 자, 그럼 오늘 또 제목을 회수해야죠. 감정인에게 감정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감정에겐 존중만 있습니다. 네, 존중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결투기 결투기 감사합니다.